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네, 앞서 무시무시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루머들이 존재해요.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지루해요. 이거를 그만 다루고 싶고 오해를 풀기에도 너무 민망한 너무 올드스쿨인데 뭐 휴학, 휴직, 가출 이런 얘기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루머들 들어보셨어요? 어떤 루머들? 제이님. 네, 어떤 루머들? 루머 진짜 많죠. 사실 저는 그 신천지에 오기 전에 신천지를 몰랐어요. 이게 아마 제가 외국에 계속 있어서 그런가 봐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크게 그 전에는 들었던 게 없었다가 오히려 제가 여기 말씀 들으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알려지고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루머를 저는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소린가 어이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휴학, 휴직, 가출은 약간 3종 세트처럼 좀 따라오는 기본적인 루머인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은 자녀들이 신천지 가면은 재산을 상납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루머를 어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미 부모님 머릿속에서는 제가 제 돈을 상납하는 건 모자라 뭔가 부모님의 그런 돈까지 빼돌려서 신천지에게 상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거품을 우시는 거죠. 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그때 얘기 드렸죠. 무슨 엄마 아빠 딸을 바보 취급하냐고. 누가 재산 상납을 그렇게 해요. 20대, 30대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걸 확인을 했었냐면은 당연히 먼저는 제가 직접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때 부모님께 월급 통장, 도장 그냥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왜냐면 아예 뭐 믿지를 못하시고 그런 루머에 휩싸여서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그렇게 걱정되시면은 엄마가 이제 제 이런 자금이나 통장 다 관리해 주세요 하고 도장이랑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억울했죠. 밑도 끝도 없이 다 보여주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8년이 지난 지금은 부모님도 아시는 거죠. 여기가 그런 곳은 아니구나. 확인하셨군요. 부모님도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제 신앙을 되게 많이 존중해주고 계시고 오히려 동생은 이제 다른 교단에서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보다 제가 더 생각 있고 뭔가 재미있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 네. 우리가 학교에 간다. 내가 뭔가 꿈에 빠졌다라고 해서 통장 갖고 와봐. 막 이런 걸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이게 또 맞아요. 프레임이 뭐길래, 루머가 뭐길래 얼마나 좀 불안하셨으면 가족 간에도 이렇게 뭐 통장, 도장 다 보여드리면서까지 인증을 해야 되는? 네, 증명을 증명해야 되는.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우리 피님은요? 저도 진짜 그 세트, 휴학, 휴직, 가출하는 곳이라는 루머가 저희 부모님도 그거를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한 시간들과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다 포기하고 그냥 신앙에만 매진할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의대를 다니면서 신천지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제대로 신앙하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진짜 말씀에 제대로 그 입각하여서 하나하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었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더 보란 듯이 이런 루머에 맞서서 잘해내고 싶은 오기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는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좀 루머를 타파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네요. 오기가 이렇게. 아니, 의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장난 아니란 얘기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체력적으로도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시간도 잠도 잘 못 자고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일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치실
법도 했을 텐데 신앙을 굳건히 계속 붙들고 가시는 데에는 이런 루머를 타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군요. 제 주변에서만 봐도 신천지 신앙한다 하면 당연히 회사도 학교도 안 다니고 심지어는 뭐 신천지 교인들 분별하는 법 아냐 이 눈동자 새까만 사람들 보면 다 신천지인들이다 이런 얘기 한국인들 신천지인들이다.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인에게 뭔가 명확하게 오늘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고 와. 너무 맑고 초롱초롱하시고 각자의 길을 정말 뚜렷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이다 그러네요.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셨었는데 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신천지 신앙을 한다라는 걸 부모님이 아셨을 때 좀 네. 위기 상황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위기 상황이 있었죠. 워낙 또 기성교회에서 신앙을 또 오래 하셨다 보니까 저도 무시무시한 어떤 이미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은 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가지고 계셨던 루머가 또 루머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이제 세뇌가 뭔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완전 신앙에만 몰입을 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진짜 신앙에만 올인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좀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을 틈타서 정말 못된 사업이 있어요. 강제개종 사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다는 뭐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두 분 다 네. 가슴 아픈 피해를 입으셨다고 좀 들었어요. 네. 좀 아픈 이야기들이긴 할 텐데 좀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떤 일들? 갑자기 좀 무거워졌네요. 네, 강제개종 교육을 저는 한 2번 정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2번, 네, 그래도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은 좀 괜찮게 얘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강제로 개종을 시키려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앞서 이제 토픽이 그 휴학, 휴직, 뭐 가출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사실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천지가 휴학, 휴직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개종 목사들이 개종을 시키기 위해 이제 뭐 가족들과 접촉을 할 때 휴직을 시킵니다. 가족들이 휴직을 하게 시키나요? 네, 가족들과 비롯해서 저도. 어머. 왜냐면 이 개종 교육은 네. 외부의 그런 접촉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펜션 아니면 뭐 요양원. 저 같은 경우는 좀 요양원에 gat혀 있었는데 네. 좀 밀폐된 공간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머. 뭐 도망간다, 뭐 자살 시도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따님이 이 개종교육을 잘 참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아마 뭐 한 달에서 1년간은 직장을 포기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따님을 뭐 살릴 수 있다. 어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저도 뭐 외국을 갔다 오고 했지만 집에 형편이 막 넉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타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냥 가족이 통째로 휴직을 한 거예요. 어머. 어머님도 일을 이미 했군요. 네, 아이고. 저도 사실 직장인이었는데 네. 그 개종 목사가 아버지를 시켜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가정사가 있다. 아이고. 딸이 가정사가 있어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될 수 있으니 찾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고. 네, 이렇게 전화를 남기고 저도 실종이 되고 아버지도 어머니는 뭐 휴직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어서 그냥 그만두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종교육을 한 15일에서 16일 정도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가족이 휴학, 휴직, 가출이 된 상황이에요. 심지어 감금까지. 맞아요. 감금까지. 감금까지. 인권 유린이잖아요. 명백하죠. 네. 갇혀 있는 기간 동안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전혀 아니죠. 전혀. 사실 그때 딱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진짜 멘붕이라고 하죠. 흔히 멘붕. 네. 일정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간 동안 진짜 멍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머. 그때를 좀 기억을 돌이켜 보자면 방 하나인데 그 방에 큰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창문에서 혹시나 내가 도망갈까 봐. 어. 그 감옥 같은 쇠철 창살 있죠. 어머. 그 창살로 다 막혀 있었고 그 방 문은 외부에서 자물쇠로 외부에서 자물쇠를 걸어서 잠그게 돼 있고 아이고. 화장실에서도 거울도 없어요. 거울도 없고 화장실 문고리도 없어요. 왜? 그냥 뭐 문 잠그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이고. 그런 소문들 때문에 아예 그렇게 개종 목사가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달라.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완전 이제 산골이었어서 어떻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넘은 성인이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진짜 나오는 밥 먹는 거 외에는 뭣도 없고 그냥 그 좁은 한 2-3평 되는 요양원 개인실 한 공간에서 그렇게 16일을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좀 미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진짜 휴직을 시키는 건 오히려 그 개종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지 신천지에서 휴직을 한다는 건 진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교도소가 생각이 나네요. 범죄자를 가둬놓는 그러게요. 교도소처럼 네. 밥만 주는. 밥만 주고 차라리 뭐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지. 없어요. 아무것도 외부로부터 없어요. 온전히 차단을 하고. 근데 네. 부모님들이 원래 이렇게 좀 폭력적인 성향이 혹시 있으셨나요?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어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는 부모님은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시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말처럼 제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다 걱정하는 보니까 마음을 틈타서 그쵸.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답답하신 거죠. 제가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세뇌당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말 한 번만 들어봐줘. 그때 통상이랑 다 들이지 않았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인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 친구는 세뇌당해서 무조건 싫다 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이게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막 우시기도 하시고 진짜 막 통곡을 하시기도 하시고 진짜 제가 막 세뇌당했다 생각해서 막 정말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하기도 하시고 평상시와 같지 않은 모습들을 부모님도 보이셨던 거네요. 그쵸. 네. 그럼 우리 제이님께서 혹시 저 부모님이 이렇게 특별히 염려할 만한 행동을 그 전에 보이셨던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뭐 휴학이나 휴직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앞에서 뭐 언행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다든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종교 생활만 하느라 모든 일상생활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왜 부모님이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에.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인데 전혀 없죠. 오히려 부모님께서 제가 다시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 좋아하셨어요. 왜냐면은 인상이 많이 밝아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왜 MZ세대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그 전에는 싫어하는 거 안 했죠. 굳이. 근데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만족을 찾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확실히 부모님께 뭐 얘기 드리는 거 아니면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거를 정말 많이 자발적으로 하게 됐었고 그냥 좋은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도 사람하고 만나면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싫어했었는데 저는 이제 신천지 신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아지고 극복이 되고 어느 사람을 만나도 밝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거를 부모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어떠한 얘기들을 들으시고 개종 목사로부터 연락을 네. 받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엄청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시고 오히려 저는 대학 졸업해서 한국에 오자마자 취직을 했었어요. 네. 제이다 보니까 DJ 네, 되게 좀 알뜰살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금도 들 만큼 들고 뭐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드리고 이런 식으로 20대 초반에 진짜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었고 가족이 이제 지방에 계신데
그때는 1, 2주에 한 번씩 항상 내려갔었어요. 네. 내려가서 도와드리고 가족 시간 보내고 오고 진짜 근데 갑자기 그 개종 목사로부터 들었던 그런 소문들 연락들을 받고 점점 불안해하시는 거죠. 뭔가 보이스피싱 같은. 맞네요. 보이스피싱 같네요. 네, 거의 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부모님이 세뇌당하신 것 같았어요. 진짜 그 정도로.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갑자기 보이셨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나는 어디 가고 그러게요. 정말 이상한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시는 걸 제가 보니까 오히려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부모님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때 진짜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옆에서도 듣는 우리 피디님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시면서 좀 네. 듣고 계시네요. 비슷한 좀 가슴 아픈 피해를 입으셨다고요? 네, 이게 사실 진짜 있어야 할 일이 아닌데 저도 이거를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저희 가족들이 절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이기도 해요. 설마 진짜 그렇게 한다고? 라는 부분들이 저한테 일어났고 예를 들면 이제 새벽에 저도 진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가족들이 저를 이제 결박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인권적으로 상처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폭력적인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그 순간에도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알지 못하는 곳 어떤 한 펜션이었거든요. 거기에 빛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 거기에 가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고 정말 많은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결국에 우리 가족 자체에 굉장히 큰 일이었잖아요. 아까 그 제이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 그 개종 목사가 가족들의 모든 어떤 생활 반경을 다 정리를 하고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게 패턴이 있네요. 이게 두 분의 사례가 똑같은 걸 보니까. 맞아요. 언제가 걸릴지 모른다. 그쵸. 그래서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장만을 하시거든요. 모든 식량, 몇 개월치의 식량과 모든 것들을 전시 진짜- 상황도 아닌데. 맞아요. 거의 뭐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거기 갔을 때도 사실 그러니까 빛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볼 때도 그런 어떤 루머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화장실에서 뭔가 위험한 일들, 뭔가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신앙을 막 주장하다가 그런 얘기도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은 불안하니까 아예 그것도 다 열고 하게 하시고 화장실에서 네, 화장실 볼일 볼 때도 네. 그런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인권 유린 현장이네요. 맞아요. 진짜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인가? 맞아요.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니까. 꿈꾸고 있나? 21세기. 그리고 21세기에. 나한테 이게 납치, 감금? 이게 나한테 일어나고 이게 가족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고 맞아요. 뭔가 쓰인 피님도 것처럼. 혹시 가족분들이 평상시에 좀 그런 좀 폭력적인 성향이 보였던 적이 아니요, 전혀 없죠. 혹시 좀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그 전에 보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혹시 뭐 의대를 멀쩡히 다니다가 휴학을 좀 했다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 어머님이 제가 이제 장녀다 보니까 저한테 대한 기대도 있었고 제가 하나하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고 그런 신뢰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무언가 쓰인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의 어떤 부분들이 다 왜곡을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부정하는 느낌?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이랬는데 변했다. 눈빛부터 변했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는 저 자체거든요. 그 누구보다 더 신앙도 잘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말들로 이제 가족들이 저를 계속해서 몰아세우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아예 진짜 튕겨나가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원치 않는 교육을 받아야 했고 주로 어떤 교육을 받나요? 가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신앙을 선택한 건데 그러면 이 신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것보다 인신공격이라든지 증명되지 않은 어떤 루머들로 막 그런 분위기를 요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선동을 했네요. 맞아, 선동을 너무 해가지고 가족들은 막 더 화가 나고 그런 분위기가 몰아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고 전 답답했죠.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알려달라, 그럼 얘기를 해달라, 대안을 달라라고 했었을 때 그걸 계속 회피하고 뭔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답답했고 마찰이 있었고 가족들은 그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 이미 선동이 되어다 보니까 분위기도 되게 정정당당하게 함께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감정이 앞서다 보면 이성을 잃기 마련인데 맞아요. 딱 네. 그 상태였나 보네요. 그쵸, 그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감정을 이용해서 강제개종 목사가 이런 나쁜 사업을 불법이잖아요. 그쵸. 자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두 분이 또 같은 강제개종 목사를 만나셨다고요? 알고 보니 맞아요. 누군가요? 신구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신구리. 음성 편지 한번 보낼까요? 외면하고 계시는지 전하고 싶었던 말, 감금되어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혹시 신구리 목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 너무 많은데?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러세요? 쌓였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요, 혹시? 진짜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 어떤 약자 입장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거든요. 진짜 오픈해서 같이 얘기하자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혼자와 모든 가족들이 한편이 되었고 이미 감금당했고 그런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제 얘기를 아무것도 듣지 않고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오픈된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서로 함께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그 답답함, 그쵸. 간절함이 너무 느껴지네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맞아요. 되려 피해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우리 휴직시켰고 휴학시켰고 감금시켰고 맞아요. 이거 다 보상해달라. 근데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가족 뒤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 너무 이용하죠. 되게 교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가정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군요. 그럼 맞아. 두 분은 잘라버려요. 직장은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계속 생활을 해 오셨을 텐데 그렇게 직장? 별 한간 사회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맞아요. 저 실종된 거죠. 그쵸, 그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러면은? 그냥 몰랐죠. 그러니까 저희 정말 회사 실종. 대표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사 이제 대표님이 딸처럼 되게 많이 아껴주셨어요. 왜냐면 20대 꼬맹이라고, 저 꼬맹이라고 막내라고 되게 많이 아껴주시고 회식할 때도 저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시고 막 그러셨는데 엄청 걱정하셨대요. 오히려 저를 위해 신고를 해주신 거예요. 이상하다. 경찰한테 우리 회사 직원이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가정 문제라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연락이 안 된다. 그 사람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신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을 때 진짜 많이 감싸주셨어요. 너네 부모님 얘기 잘 해봐라. 왜 그러냐, 가족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진짜 많이 감싸주셨었는데 이제 그 대표님은 무신론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게 많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냥 많이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까지 왜 했어야 그렇게 되는지. 했냐.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고 나서도 괜찮은 거 맞냐, 안전한 거 맞냐 이렇게 의심이 되시니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네요. 그쵸. 별안간 잘 다니던 직원이 없어졌어. 가족 문제래. 네. 이게 근데 무슨 확인은 일이야. 안 되니까. 네. 피님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겠네요. 그쵸. 저는 그때는 이제 방학 때긴 했는데 그게 충분히 또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 휴학 신청서를 그쪽에서 쓰라고 했거든요. 강제로 휴학을 네, 시켰어요? 강제 휴학을. 네. 저는 그랬어요. 의대 다니면서 같이 얘기해보자. 정정당당하게. 그 방향을 계속 얘기했지만 절대 안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다 너가
증명하고 가라. 어. 이 신천지 신앙이 얘를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강제로 그 휴학 신청서를 쓰게 했었고 부모님도 강제로 휴직을 하셨죠. 아니 퇴직을 하셨죠. 아이고. 온 가족이 이게 무슨 네. 일입니까? 그쵸. 사고네요. 이거는 거의 재앙이 갑자기. 맞아요. 맞아. 펜션을 빌리는 비용도 얼마나 많아요. 몇 천만 원이라는 그 집안이 저희도 막 넉넉하거나 이러지 않았었는데 어머님께서 다니던 직장을 그냥 한순간에 정리를 하시고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컸죠. 정말 보이스피싱이네요. 보이스피싱. 정말.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구리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권 아니에요, 유린하는 진짜. 그 가족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열심히 살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런 강제개종 행태는 정말 사회에도 많이 알려지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좀 간절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가족분들하고 계속 잘 지내시는 거죠? 네네.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좀 잘 극복하신 것 같은데 두 분도 그렇고 많은 신천지 교회 청년들이 왜 이런 강제개종 목사들이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좀 지켜가는지 또 MZ세대들 진짜 바쁜 와중에 내 시간을 신앙에 투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MZ세대들은 아니 우리 M세대 M세대 청년들은 왜 네네. 신앙을 하는가? 왜 신앙을 하는가? 예.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MZ 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MZ 세대들이 시간을 인색하잖아요. 네. 인색한 이유 자체가 뭐냐면 굳이 내가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내가 얻는 게 뭐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 노력 대비에 성취가 많이 없으면 좀 쓸모없고 무의미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건데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이 신앙이 굳이 뭔가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무언의 좀 취미생활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워라벨 하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일했다면은 그에 대한 보상이 나는 있어야 돼. 그게 이제 MZ 세대들이 크게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저는 이제 찾았고 사실 신앙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삶과 지금 신천지에서 신앙을 8년째 하고 있는 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삶의 질이라든지 내 삶의 방향성, 뭐 뚜렷한 목적성 네. 혹은 나의 행복도 만족도 그러니까 그냥 모든 면에서 신앙을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를 저는 찾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모태신앙이었다 보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기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저는 성경을 통해 증명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행복, 뭔가 삶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 나의 내면에 채워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신천지 모든 청년들도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MZ 세대들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고 뭔가 답을 찾아본 적이 없고 네.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MZ 세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맞닥뜨려보고 찾아보고 얻게 된다면 당연히 신앙에 투자를 하고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투자 대비 확실한 그렇죠. 이익이 있다. 확실한 답이 있다. 되는 주식이네요. 떡상할 주식. 네. 그렇죠. 피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트렌드랑도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진짜 MBTI 엄청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 그게 더 많이 이렇게 사회에서도 좀 성행했죠. 각광을 받게 됐죠. 네. 네. 그런 게 결국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진정한 나를 어떻게 발견해 가는 게 인생의 과정이라고 진짜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신앙을 진짜 이렇게 붙들고 가게 된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였고 저도 진짜 다들 원하겠지만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신앙을 라는 답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진짜 발견해가고 얻어가고 또 변화했다는 부분들이 제 안에서도 느껴지다 보니까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신앙하는 청년들을 보면 진짜 이런 목적을 신앙을 통해서 정말 확실히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알고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경험해 보시면 가치를 알게 됩니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 지인들도 다 물론 제가 MZ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네. 되게 이런 확신이 있어요. 너는 널 얼마나 아는 것 같아? 하면 나 거의 90%는 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떳떳하게. 근데 그래서 너가 어떤 사람인데? 너 뭐 좋아하는데? 그건 왜 좋아하게 됐어? 막 이러면서 왜를 계속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 너 생각 안 해봤는데? 왜? 그냥 좋은데?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두루뭉실한 느낌인데 여기 앞에 계신 이 신천지 청년 제이님과 피님은 뭘 물어도 대답을 저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다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나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진취적으로 나를 계획해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신천지 신앙하시는 것이 좀 직장이나 학업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적도 혹시 있을까요? 도움 많이 되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네.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냥 사회생활 전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지친다, 뭐 사람 관계 너무 진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에너지 소모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계사 쪽에서 영어 강의 쪽으로 직종을 바꾸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또 해주거든요.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 사람의 학습 정도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더 와닿는 뭐 결과물, 표현들 그리고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게 그런 대화를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신천지 신앙을 하면서 얻었던 것들 뭔가 사람의 가치관, 내면 이런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느낀 것들 또 서로의 그런 신앙관 내면의 것들을 알아봐주고 또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모든 신앙 안에서의 경험이 접목이 되어서 네. 더 영향력 있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봐주고 딱 적합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걸 상대방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일화가 한 번은 이제 중학생들 영어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분들하고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보다 제가 이 아이에 맞는 그런 학습법 그리고 상담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저한테 육아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이 감사를 표하시고 뭐 고민 상담을 진짜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가치를 많이 느끼고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멋있네요. 대인관계 스킬이 이게 네. 자동으로 늘겠네요. 일타 강사. 일타 강사. 대인관계 일타 강사. 네, 좋습니다. 우리 피님은요? 저는 이제 계속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소진될 때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그러겠네요. 그렇고 이제 뭔가 아픈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감정적, 정신적으로도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당직도 막 밤새고 뭐 직장 근무하고 이러면 집에 가면 쓰러져 자기 바쁜. 그러면 눈 뜨면 또 다시 병원에 출근하고 그런 삶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저는 이제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신앙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해나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병원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너무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내 에너지를 좀 더 명확한 그리고 생산적인 방향에 더 쏟고 그것을 위해서 좀 나아가는 삶을
좀 살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일석이조. 네. 뭔가 더 중요한 걸 알게 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거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체력 달리고 뭐 면역력 떨어지고 이럴 때 막 비타민 챙겨 먹고 영양제 챙겨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직장생활해요? 의사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지만 충전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맞아요. 신천지 청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청년들이 신천지교에 과연 빠지는가 이거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분법. 그래서 신천지교회 청년들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나요? 구분법. 구분법을 굳이 뽑아본다면 두 분이 느끼시기에.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공허하지 않다? 공허하지 않다. 다들 오.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 뭐 방향성을 알고 있다 보니까 네. 똑같이 일을 하고 뭐 똑같이 사람한테 치여도 뭔가 이것 때문에 막 공허하고 막 네, 그러지 않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코인 주식 막 이런 거에 목매지 않는 거. 저도 되게,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관심도 안 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님도 지금 골똘히 생각이 빠지시죠.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모를 수는 있겠지만 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게 득과 실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소모적인 것보다는 좀 더 진짜 나에게 맞고 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이제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 그런 소통 창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줌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빠르게 익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네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오늘 이야기의 좀 공통점으로 신천지 청년들이 좀 자존감이 높네요. 그러니까 요새 좀 많지 그렇죠. 않죠. 근데 진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그런 대화 것 중에 같아요. 내면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정말 신기한데. 또래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진지하다고 얘기해요. 소울님은 할 것 같아요. 우리 소울님은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소울님이 또 신천지 청년 구별법을 정리해봤다고요? 자체적으로 네.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얘기 들으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구별법은 행복하네요. 네, 행복하네요. 맞아요. 남들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더 벌라고 투자하고 막 이러는데 그보다 완전 공허하지 않는 진짜 행복을 찾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네. 제가 구별법 정리해온 것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로는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뭐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업도 하고 이게 바로 갓생 아닌가. 시간을 쪼개면서 막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좀 정갈한 옷, 깨끗한 옷, 흰 옷들이 많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좀 평상시에도 남들 봤을 때 좀 껄렁해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뭔가 좀 하는 사람 같다. 뭔가 대단한 사람 같다 라고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리더십이 있다. 아무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인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통솔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공감 능력이 정말 좋아 보여요. 오늘 두 분 리액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지금도 눈으로도 고개를 계속 네. 정말 라디오 아닌 것 같이 모든 몸을 통해서 공감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신앙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좀 그 사랑이 먼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다섯 번째로는 평범해 보여도 이 말씀 전할 때만큼은 목사님 부럽지 않게 또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딱 오픈된 곳에서 딱 얘기하자고 하시잖아요. 갇힌 상황 속에서도.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신천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온 선교센터 과정을 수료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기반한 실력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로는 인생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다. 오늘 맞네요. 계속 느껴지는 맞아요. 거였는데 이 단순히 그냥 돈 잘 벌고 뭐 재무설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근본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가치 있는 삶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분별력이 좋습니다. 뭔가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양쪽 입장 다 듣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장과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로는 정리를 잘한다. 이게 뭐 책상 정리가 되었든 뭔가 회사 업무를 할 때 뭐 리포트 내용을 정리해달라, 뭐 회의록을 적어달라 할 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본 그리고 정리해본 구별법은 이 정도. 공감하시나요, 두 분?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서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 또 겸손해요. 자랑을 잘 안 해서 저희가 자꾸 자랑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손살같이 좀 시간이 좀 흘러왔는데 신천지교회 청년들 궁금했는데 정말 많이도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하늘팟을 좀 청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교회 청년들도 좋고요. MZ세대 청년들한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두 분 그럼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서 홍보하겠습니다. 네, 완전 사랑 부탁드리고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있는 이 루머들은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소망도 같이 품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네요. 정리가 돼야 돼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괜찮습니다. 뭐든 자유롭게. 경험해보고 판단해라. 경험해보고 판단해라. 말리는데요? 좋습니다. 네. 한 줄 평이었네요. 한 줄 평이네요. 저는 이제 주변에 좀 힘든 사람들 마음이 좀 소모된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천지의 신앙을 꼭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뭔가 신앙 네. 그 이상 삶에 대한 네. 이유와 네.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신천지 청년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